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너지는 한국 경제 답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성공신화의 주인공 우리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무너지는 한국 경제의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7개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뭐 대표, 회장, 뭐 선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우리 백선엽 장군 그때 추모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네네, 그 추모위원장도 했습니다. 예. 네. 그때 그러면 광화문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겠네요. 예. 네, 분향소 천막 차려놓고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가 박원순 이제 시장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네, 하고 먼저, 그죠? 백선엽 네. 장군은 아주 홀대하고 예. 그럴 때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 일을 좀 많이 당하셨겠네요, 그 당시에. 예. 뭐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백선엽 장군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6.25 때도 이렇게 몇 분의 죽음의 고비도 넘기셨다고 회장님이. 네. 예, 뭐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예. 만으로는 8살, 우리나라 예. 나이로 9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예. 4번 사형장에 잡혀갔습니다. 사형장이에요? 사형장이에요. 어린 나이인데 사형장에. 예. 그 잡혀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장황할지 모르겠지만 예. 부친이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 1회생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80명을 뽑는데 정원 80명인데 그 중에 76명이 일본 사람이고 4명이 조선 사람이었답니다. 예, 사실상 우리나라 1호 의사 그렇죠. 양의사로서는. 예. 그런데 뭐 개업을 하시고 예. 돈을 잘 버시다가 전쟁 나기 3년 전에 어머니한테 여보나 군대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개업해서 돈 잘 버는 분이 왜 군대를 가려고 그러나. 근데 반대를 안 하셨대요. 예. 근데 반대하시니까 당연한데 할아버지가 병접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할아버지를 잇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도 가야겠다. 아버지도 막내세요. 저도 막내지만. 예. 나라도 가야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그래서 사형장에도 4번 끌려갔지만 그래서 또 아버지는 사시고 그 한강까지 피난을 갔었습니다. 예. 27일 날 고모가 한강에 근처에 살아서 거기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육군본부에 어렵게 전화를 어머니가 거셔서 한강까지 왔는데 한강을 건너서 더 피난을 가랴 말이야 하랬더니 아버지께서 지금 의정부를 탈환하고 내일오면 개성을 수복하고 평양까지 갈 텐데 왜 피난을 갔냐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새벽 2시쯤 꽝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강다리 폭파하는 소리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세상이 변해 인민공화국 만세 하고 야단하니까 어머니께서 저희들 껴안고 야 이제 망했구나 그러고 어떡합니까? 또 터덜터덜 걸어서 집까지 갔죠. 예. 집까지 가는데 도남동이 집인데 가려면은 지금 창경원 정문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문하고 사이 그땐 전차가 다녔습니다. 예. 거기 글로 지나가야 하는데 국군 부상병들 시체 다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쫙 밖에다 그 시체들을 갖다 이렇게 듬성듬성 밟으면서 저 이렇게 밟을까봐 하면서 집에 갔죠. 집에 갔더니 집에 대문 앞에 큰 프랑카드가 붙여 있는데 반동문자도 아니에요. 악질 반동문자.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구덩이 쭉 파놓고 그 앞에 앉으라고 그런 따발처럼 갈겨서 또 발을 탁 쳐서 그 구덩이 집어넣고 그런데 앞에 있는데 앉아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그냥 뭐 초인적인 노력을 하시는 거죠. 얘네들이 잘하면 인민공화국에 다 충성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할 텐데 왜 얘를 죽이냐고 죽이려면 우리를 죽이라 날 죽이라 그러면서 막 넓적다리를 붙들고 사정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막 파죽지세로 징육하고 있으니까 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났고 그렇게 해서 3번을 이제 사형장에 갔다가 잡혀갔고 4번째는 9월 26일 날인데
그때가 추석이에요. 예.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보이면 다 죽였어요. 예. 근데 집에 대포알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셔가지고 그 동네 산에 일본 시대 방공호 파는 데로 데려간다고 가다가 잡혀갔어요. 예. 잡혀가지고 미야리에 있는 벽돌 공장에 7째 창고에 갇혔는데 7째가 살렸습니다. 이놈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1번 창고부터 쭉 죽여오다가 3번이나 5번 돼서 다시 앞에 차면 다시 앞으로 가요. 끝까지 안 오고. 예. 그 죽이다가 제가 뭘 봤냐면 믿질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엎어놓고 뭐 무슨 뭘 했지 하고 막 읽고 나서는 뭐 아니요 네요 들 새도 없이 목에서 부삽으로 콱 밟아 죽여요. 아. 그걸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 9살 때. 예. 죽이다가 9월 28일 날 새벽에 되는데 조용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그러더니 막 쿵쿵쿵 발작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인민군 장교가 들어와요. 그 어머니가 저희들을 부둥켜 안고 인생 죽었구나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자꾸 소리를 찾더니 뭘 찾아가지고서 나가다가 실컷 돌아다 봐요 저희들을. 예. 그러더니 오잖아요. 예. 야 죽이러 오나 보다. 그랬는데 문을 철컥 열어주더니 도무들 아직도 여기 있어 빨리 가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다 부둥켜 안고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남북 통일이 되면 은혜를 갚았다니까 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동무 필요 없으다래. 필요 없으다래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미군 탱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사형장에 내부 끌려가고. 와, 이거 뭐 네. 그런 기적이 있었군요. 그래서 예. 뭐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만 그것부터 기적이라 그러죠. 예. 저로서는 아이고, 기적입니다. 참, 네. 그 진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네요. 그 우리 회장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강연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많이 했죠. 예, 네,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다니시고 최근에 이제 뭐 강연 그것도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정권의 아주 문제점을 이렇게 문정권의 문제점을 말하던가요? 강연 제목이 그게 상당히 10만 명 넘게 본 강연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기숙사에서 한 강연이 네, 있습니다. 트러스 포럼에서 예. 그 강연을 제가 쭉 봤습니다. 보면서 문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정리한 게 이렇게 예. 두꺼운 파일북으로 예. 한 3권은 돼요. 3권은 된다고요? 네네. 예. 거짓말한 거, 예. 그냥 실정한 거, 뭐 여러 가지 그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네. 그냥 언뜻 시기에 문정권이 가장 잘못한 건 뭡니까? 수많은 잘못이 있지만. 위선이죠. 뭐 그러니까 공정, 정의 예. 이런 건 다 실종이 됐죠. 예. 안보도 실종이 됐죠. 경제는 지금 뭐 아주 막바지에 와 있죠. 예. 뭐 저는 문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식상해서. 예. 그 동창이나 무슨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러면 제일 처음 오는 소리가 우리 정치 얘기는 말자. 예. 아주 그냥 식상해서 못 살겠다. 실정이 식상합니다. 실정이 식상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급적이면 실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해법에 대한 말씀을 좀 주로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법 중심으로 가급적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우리 회장님하고 상관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몇 장 찾아봤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 사진을 몇 장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사진입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조선항공학과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조선항공학과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이런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론만 배우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배가 뭔지 잘 모르죠. 저는 직접 그 요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강에서 이거 왔다 갔다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고속정 모터보트도 만들고 요트도 만들고 이건 아주 멋있는 요트입니다. 광나루에서부터 저 한강 철교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예. 네. 한강이군요, 어쨌든. 한강입니다. 네.
그 옛날에 한강에서 요트 타는 사람은 거의 뭐 유일했겠습니다. 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아, 그런 시절 이야기군요. 한강이 참 그땐 깨끗했고 아무데나 가서 수영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슷합니까? 지금도 많이 전혀 깨끗해졌는데 다르죠. 그때가 훨씬 더 깨끗했습니까? 아, 깨끗하다 말아요, 그때는요. 아, 네. 그때는 한강물을 그냥 또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뭐 예. 그렇게 깨끗했습니다. 예. 아니, 제 어릴 때는 한강물이 워낙 똥물이어서 근처에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많이 정화가, 80년대 지나서 많이 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다리가 뭐 둘밖에 없어. 철교하고 예. 한강, 그 옆에 있는 또 한강 다리하고 두 개밖에 없었다니까요. 예, 예. 네. 아, 예, 그러시군요. 그, 우리 회장님은 이제 어쨌든 과학기술인이자 현대중공업 회장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대우해양조선도 근무를 네, 하셨네요. 대우해양조선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근무할 때는 대우조선 주식회사였고, 예. 대우조선공업. 예. 지금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이제 현대하고 합병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근무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으로 네네, 오셨군요. 네. 현대중공업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22년 근무했습니다. 22년. 아, 네네. 그래서 쭉 이제 CEO를 맡으시면서 예, 네, 쭉 뭐 활동을. CEO 처음부터 CEO는 아니지만, 예, 네, 2001년부터 CEO가 됐습니다. 예. 뭐 그 계실 때 어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뭐 한국 경제도 같이 성장을 했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예.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예. 별로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 현상 유지. 그리고 매출액도 45억 달러에서 50달러 왔다 갔다 하고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이익은 안 났다, 마이너스 했다가 1% 났다가 뭐 거의 똔똔인 상태였고요. 근데 제가 2011년 말에 퇴직할 때 매출액이 300억 불, 약 300억 불. 예. 그리고 이익은 16%. 예. 그러니까 한 6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아, 매출이 300억 불이면 20조인데, 그죠? 예. 30조가 넘죠. 예, 30조가 네, 넘죠. 30조가 넘죠. 예. 예. 아, 비약적으로 이제, 저 회장님 계실 때 이제 현대중공업이 완전히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을 네, 한 네, 거네요. 네, 예. 그 성공 신화를 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게 참 거대한 담론인데요. 예. 그걸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한 가지만 딱 떼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서로 예. 연관이 다 있고 또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엉켜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도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나라가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차차 뭐 말씀드리죠 뭐. 예. 아, 지금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예. 우리가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나라입니까? 예. 예. 땅덩이는 작지만 남북한 합친 인구수로는 유럽의 대표적인 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과 또 오늘날의 경제활동, 오늘날의 경제활동은 완전히 대국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과학기술면 제가 좀 장황해도 얘기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 20세기가 가기 직전인 1999년 12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1000년간 예. 그러니까 서기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 10대 발명품을 선정해서 이 세상에 공표했어요. 예. 10개 중에서 2개가 우리 조상님이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첫째는 1326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거래요. 고려 기록에 의하면 훨씬 더 빠르지만 1326년에 금속활자. 예. 그리고 1377년에 금속활자를 찍어낸 최초의 활판. 찍지심표 요절. 예. 네. 전에는 최초의 활판은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게 1455년에 찍어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불란서 파리의 그 국립도서관에서 찍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1377년에 찍어낸 찍지 심시열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판이다. 예. 그러니까 금속 활자, 금속 활판 2개가 우리 조상님이 한 겁니다. 10개 중에 2개가. 예,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6.25가 끝난 1953년 우리나라 GDP가 국민당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세계 최하위 63불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60년 동안 평균 7.4%의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3만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에 하나죠. 뭐 G12에 초청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예, 예. G20 국가 중에 하나고 2012년에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되는 25시 클럽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나라 7번째로 됐습니다.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예.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보다 이걸 꺼야겠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을 하시니까 핸드폰이 울리는데, 예. 다른 방송에서는 전화도 받기도 합니다. 그냥 생방송 중에. 아니, 이거 꺼버려. 여보세요. 예.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 꺼버려. 하는데. 예. 예. 2012년에 예. 25시 클럽 국가가 됐는데, 예. 이 전 세계 7개예요. 예. 우리가 7번째로 됐습니다. 예. 호주나 카나다는 국민소득 우리보다 많지만 인구가 뭐 1,700만, 뭐 3,00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9년에는 35시 클럽이 됐습니다. 예. 이 외국인이 우리 보러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아주 둔감한 모르는 3가지가 있다. 예. 그 중에 첫째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인만 모른다. 한국인이 모른다. 예, 한국인만 자기가 잘 사는 걸 모른다. 저도 네. 들었습니다. 예. 예. 3가지 있는데 3가지 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하여간 그 중에 첫째가 예.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예. 잘 살아요. 예. 네? 잘 사는데 그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아니 독일이 잘 사는 줄 알죠? 독일에 가서 웬만한 호텔에 들어가면 그 화장지가 플러시가 안 됩니다. 그냥 재생기 뻣뻣한 걸 써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 것들은 이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은 세계 7위, 수입은 13위 뭐 해가지고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국이고 예. 그리고 군사 대국이죠. 예. 이거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러시아를 능가했습니다. 아, 러시아가 땅덩이랑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국민총 생산이 그걸 러시아를 능가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네. 예, 예. 네. 러시아가 우리보다 곧 다음으로 밀려났어요. 야, 땅이 네네네. 아마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큰 거고 인구도 뭐 말도 안 되는 인구도 우리가 한 나라가- 3억 네. 가까이 될 텐데. 예. 네. 그 뭐 짧게 말해서 요약해서 말이죠. 예.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가 이제 14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고도 성장, 민주화, 세계 인류 과학기술 발전, 사회적 다원화를 모두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화입니다, 이건.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기적에 가까운 성취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만의 장점이 있고 우리만의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예. 이런 방대한 과제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예. 우리는 굉장한 핵심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모든 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회장님이 아까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수치를 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 옛날 구텐베르크 1455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과학기술자니까, 과학기술자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종대왕 예. 문종 때는 예. 세계 1위예요. 예. 일본에서 1980년에 발간한 세계 과학기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예. 동경대학에서 발간합니다. 예.
인류의 그 과학기술의 업적을 50년 단위로 예. 선사시대부터 쭉 해왔어요. 예. 근데 1400년부터 1450년, 그러니까 세종문적 때죠. 예. 예. 그때는 전 세계의 그 뛰어난 과학기술의 업적이 59개인데 29개가 조선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15세기 초에 노벨상이 있었으면 조선이 싹쓸이했을 거다. 예. 세계 최첨단입니다. 예. 그 기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망쳐놓은 거는 세조예요. 세조의 계유정난으로 예. 계유정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면서 예. 그 집현전의 과학기술자들 다 죽였어요. 예. 성상문, 박백년, 하위자는 사육신 다 과학기술자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아주 과학기술의 전통이 없어져 버렸지만 예. 참 애석한 일인데 그런 나라입니다. 약간. 예. 아,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 불씨가 이제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뭐 꼭 문재인 정권 때문만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많은데. 그렇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예. 네.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예. 청와대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요. 예. 무슨 수출 확대 회의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회의다, 뭐다 이런 거 때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주장한 것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예. 그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회의도 예. 이렇게 하고서 형식적으로 하고 대통령 바뀌면 또 다 집어치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걸 꾸준히 일관성 있게 쫙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예. 뭐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집어쳐버리고 새로 하니까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가면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처럼 7% 8% 고도 성장을 어려우니까 예. 3%도 좋고 4%도 좋습니다만 꾸준히 지속 성장해 나가는 정책으로 바꿔야 해요. 예. 네.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우리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꾸면 되죠. 차차차차 바꾸면. 예. 그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대통령, 특히 예. 이제 국가 원수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예.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국가 원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 하나만 하면 성공이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줘야죠. 비전을. 예. 네. 또, 그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다 같이 이렇게 그 뭉쳐가지고 그런 걸 운동을 해야 하고, 예. 이제 고도 성장이 제가 지속 가능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 또 이 제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이에요. 제가 그래서 CEO와 CTO, 그 최고 경영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를 다 한 것이 이제 그걸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제조업은 핵심 하나면 안 좋아요. 연구개발 하나면 망합니다. 예. 그 핵심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대우에다가 현대로 간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거고 기술 개발에 예. 가는 거고 예. 또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많이 수출해요. 뭐 시계요? 예비 예, 생산 예, 시계요. 예. 요새 시계 줘야 좋아합니까? 흔하죠. 예. 전 세계 70%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합니다. 시계를.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 예. 또 스위스가 한 20% 정도 수출해요. 예. 그런데 수출량은 우리가 70이고 스위스가 20인데 금액은 스위스가 80이고 우리가 20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바꿔야죠. 예. 이걸 갖다가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바꿔야죠. 네. 예. 또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점 성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세계적인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아주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성장을 시켜가지고 거점 성장에서 이제 다변화된 균형 성장으로 바꿔야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전에 어떤 정권이 했건 간에 상관하지 말고 물려받아서 그걸 더 발전시키는 찾아야 합니다. 계속. 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제 해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정부는 그런 정상적인 해법을 잘 안 들으니까 네.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6배 성장시키고 회사를 크게 사업 분야도 넓히고 많이 했지만 상식에 지나고 보면 상식이에요. 예. 뭐 이게 상식이지 뭐 특별하게 경영기법을 내쓴 거 있느냐. 예. 그래요. 상식만 잘하면 예. 아니 공정하게 상식이지 예. 사회정의가 상식이고 네. 예. 아, 그러니까 참 진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게 이렇게 큰 나라의 멍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지금 느낍니다. 오늘 실업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진짜 IMF 만큼의 이제 실업 참사 청년 실업은 뭐 엄청나게 20% 이상 체감 실업률이 제가 예. 수치를 다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뭐 눈으로 보기에 확 줄어버렸어요. 없어요. 예. 노인 취업은 늘었다 그러지만 노인 취업도 다 줄어들 버리고. 예. 그 자세한 거 제가 농담을 하나 해도 좋습니까? 예, 아시죠, 예. 한 10년, 20년 된 농담입니다만 취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예. 십장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부터 15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뭐죠? 15세가 되면 앞이 깜깜하다. 그 다음에 이태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죠. 이태백 거다가 여기서는 이구백이 됐죠. 태반이 아니라 90%가 백수다. 또 4호정, 45세면 정년이다. 또 56도, 56세가 돼도 현직에 있으면 도둑이다. 그 다음에 6.25. 60세까지면 오적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건 흔히 그냥 장난을 하는 말입니다. 인구론. 인문계를 중심으로 한 90%가 논다는. 아, 이게 좀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닌데. 아, 이게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요새 청년들이 참 불쌍해요. 청년들 요새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3포 시대라고 했는데 요새는 8포, 9포 하거든요. 3포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하던 3포가 뭐냐면 연애 포기. 연애 포기라니까 이제 취업 포기. 취업이 돼야 연애를 하죠. 결혼 포기. 그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취업 포기가 3포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3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산 포기, 주택 포기, 그래서 5포의 시대가 됐다가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꿈과 희망 포기, 7포 시대가 됐는데 요새는 참 가엾어요. 8포의 시대가 돼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 인생 포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다 가서 끝장이죠, 뭐. 요새는 8포, 9포 이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아이고, 하여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거를 어디서 그렇게 잘 찾으셨습니까? 만드신 건가요? 찾으신 건가요? 제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그걸 정리해 놨죠. 그런 정리가 맞습니다, 제가.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근데 저희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도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산업 수준은 요즘 혹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불쌍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거든요. 그거 물론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이게 경제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만 노동 문제라나 또
국민한테 잘해주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복지요? 복지. 예, 예. 노동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만 예. 그래도 한 가지만 딱 해도 훨씬 효과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아쉬운 거죠. 참. 예. 이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역시 기업 예, 아니에요. 예, 예. 네. 지금은 정부에서 반기업 정책을 쓰고 예. 반기업 정서를 자꾸 붙어두니까 예.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예. 혹시 재작년, 작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었겠죠. 예. 재작년에 270조 와, 예. 그렇게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예, 예, 그걸 국내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예. 보세요. 예, 예. 어떻게 지금 뭐 됩니까? 기업들도 외국에 다 투자하고 다 외국에 나가죠. 우리나라 예, 국내에서 예. 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외국에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기업을 유치해 오면 정부 예산이 전에 400조 오던 게 요새 뭐 570조 막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거 정부 예산만큼 가져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달라지죠, 전혀 나라가. 그거 예. 하나만 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예. 청년 일자리를 뭐 그런저런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만일 한다면은 예. 일자리가 남아서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게. 예. 더군다나 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예. 미국하고 경제를 같이 한단 말이죠. 예. 제가 미국에 해군 참모총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항공모함을 우리나라에서 짓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선체를 우리나라에서 짓고 가져가서 미국에서 무기 체계를 놓고 이렇게 해서면 지금 미국에서 짓는 거에 7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 예. 그거는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 지면. 아. 우리나라에서 이지스 구축함을 여러 개 짓지 않습니까? 예. 이지스 구축함은 어느 나라에서 짓건 간에 질수록 좋아져요. 예. 왜냐하면 이지스 체계가 자꾸 발전하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 와서 타보고, 그건 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 같은 데서 지은 겁니다. 근데 타보고, 그러고서 이게 건조비가 얼마나 들고 뭐고 얘기한 다음에, 야, 이거 한국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9분의 1밖에 안 된다, 미국에. 예. 그런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한미 항공협정을 맺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미 공동으로 카이에서 그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T-50. 예. 미국 공군이 50조어치를 사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정권이 들어서보자 다 파탄났죠. 그러니까 그거 비행기를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인도네시아 몇 대, 호주에 몇 대, 말레이시아 몇 대 팔았는데 그 평이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런 걸 같이 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쏘는데 미국은 민간 인공위성은 경쟁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인도,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쏘는데 그거 기술을 미국과 합작해가지고 우리가 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되죠. 예. 얼마든지. 그러면은 하나 쏘는데 아주 싸면 500억, 뭐 좀 좋은 거는 1000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1년에 한 10개, 20개씩 쏘는 거예요. 네. 미국과 합작해서. 예. 그런 산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무궁무진합니다. 아, 네. 그렇게 뭐 그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뭐 할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정책만 잘 하면 되는 미국 가서 거예요. 같이 하자 그러면 되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국제 관계는 윈윈이거든요. 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정상적인 정책만 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정도 아니에요. 늘어나는 정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외국에서 뭐 제3국의 노동력을 막 가져와야지 뭐 우리나라 예. 청년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야. 그럼 일자리가 문제입니까? 예. 아, 딱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또 네. 더 열받네요, 사실. 예,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지금도 잘 살죠. 지금도 잘 살지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예.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 지금 답답하죠, 저희들도. 예. 아이고, 참. 그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청년 실업도 이제 실업이고 노령화 이제 사회가 돼 가니까 네네. 노령층의 또 이제 복지 문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네. 이것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럼 뭐 참 많죠. 지금 제일 문제가 65세가 노령으로 하잖아요. 예. 이게 65세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생긴 겁니까? 그 얼마 전이겠죠, 뭐. 아, 100년도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의가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말에 예. 독일에서 공산주의가 자꾸 준동을 하니까 예. 비스마르크가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예. 독일이 세계 최초로 복지제도를 실천한 나라입니다. 예. 비스마르크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때 정의한 게 지금까지도 와요. 지금 수명 100세 시대에 65세면 청년이, 제가 62세까지 마라톤 뛰는 사람의 꿈이 3시간 안에 뛰는 거거든요. 예. 서브스리. 예. 62세까지 제가 3시간 안에 3시간 서브스리 안에 했어요. 완발을 연주했군요. 예. 그 다음에 팔 몹시 다쳐가지고 이제 기록이 아주 나빠졌습니다만, 저는 65세는 청년이라고 봐요. 65세가 뭐가 노인입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저도 저 자신도 많이 느꼈고, 저 자신은 그래도 70세 넘어까지 일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일을 한 셈입니다만, 제가 한 2, 3년만 더 했으면 세계에 없는 여러 가지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1, 2년이면 끝날 건 누구나 뽕돈에 두고서 나오고, 이걸 하라고 다 주고 나왔지만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이제 답답해 합니다만. 저희 친구들이고 뭐고 대학교에서 은퇴하면서 예. 경험 많고 사력 있고 현명하고 그런 것들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다 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국가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국민적인 총안을 이뤄야 해요. 예. 네. 독일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이제 임금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국민적인 합의를 보고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깎기로. 예. 예. 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임금 패키지 하나 하자. 예. 45세고 50세까지 임금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로. 예. 내려가도 좋다. 난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소일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지는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예. 큰 복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인 되면 좀 소일하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도 싶고 하니까 소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예. 그래서 75세고 80이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예.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시키면서 국민연금 같은 걸 좀 미루도 되고, 예. 65세부터 줄 걸 70세부터 준다. 그리고 그 대신 좀 더 많이 받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여간. 예.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사회는 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겠네.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에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네. 자의 타의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 연금은 65세로 지금 늦춰놨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55세에서 65세까지가 공백이죠,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공백이 생겨서 제 주위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유, 그래가지고 조금만 사업한다 그러다 예. 많이 가지고 참 예.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위에. 예. 네. 그러니까 저는 20대 이제 청년 실업도 엄청 중요하고 55세에서 65세 이 작년의 이 공백, 네네. 공백 이것도 엄청나게 참 앞으로는 더 중요해요. 예. 초고령 사회가 자꾸 되니까.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한도까지는 능력이 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일을 시켜야 해요. 하도록 해줘야 해요. 예. 임금 피크만 해도 사실은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도입할 때 네.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게 많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일부는 다시 환원하고 이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죠. 제도인데도 네네네. 그걸 그걸 저항을 하고 당연하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기심을 버리고 그 대국적인 자세로 예. 또 국민총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런 걸 해 나가도록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해야죠. 예, 예. 그럼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오죠. 예. 네네. 아니, 우리 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너무 이렇게 많으시고,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워낙 많으시고 해서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찾으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찾으면 한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찾으시죠? 문재인 정권. 아, 네.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몇 번 들어갔었죠. 예, 예. 이 정부에 좀 이렇게 그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정부에라도 이렇게 좀 조언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정부는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거는 예, 말할 필요가 없는, 예. 오늘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예. 또 이제 다른 뭐 말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뭐 경제를 이제 살리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대기업을 지금 옥죄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쉽게 다룰 수가 없겠지만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룰 수가 있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뭐 유튜브에서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가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해온 거 아니에요? 예, 예.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이 비교하는 게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이건 체제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전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자본주의 용어는 칼 막스가 만드는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실증을 갖게, 반감 갖게 그런 용어예요. 그런 좋은 용어는 좌파들이 많이 선점을 했어요. 예. 진보. 예. 진보가 무슨 어느 쪽은 진보예요. 예. 진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또 이 경제계나 이 노동계에서 많이 쓰는 노사. 예. 노사는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예. 노동자와 사용자. 예. 저도 노동자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제일 강력한 아메리칸 스틸 노조 평생 노조원입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네. 요새도 노동위원장 투표하라고 와요. 2년마다 한 번씩. 거기는 종신입니까? 종신회원을 들었죠. 철강노조, 스틸 노조란. 예. 아니요. 그건 조건인데 예. 종신노조 회원이 돼야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어서 없이 들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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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여튼 예, 노사. 네, 노사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저 그래서 이거 신문에다 제가 몇 번 기고했어요. 이거 쓰지 말자. 그럼 뭘 쓰냐? 차라리 노동자와 경영자라 그러죠. 예. 네. 근데 신문에서 안 써요, 이걸. 예.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대신 쓰는 말이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얼뜻 들어오진 않죠. 예.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본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죠. 예.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예. 예. 지난 그 20세기 50년, 60년에 걸친 그 사회주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1970년도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자는 이 정권 장악에는 성공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국민 골고루를 배부르게 한다는 목적 달성에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게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하거든요. 세계적인 역사인데 세계 역사로 증명된 건데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소련이나 중공에 줄 선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네, 아주 최빈국이나 아니면 인권 말살의 독재국가 되거나 이렇게 됐지. 예. 네, 아주 뭐 경제 발전을 하고 그 민주화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평등을 부르지는 평등은 상향 평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향 평준, 노예 상태의 평준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다못해 등소평이도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용인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등소평이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2020년 우리나라 GDP가 약 800조 조금 안 됩니다만 약 8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의 매출이 120조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18%. 근데 이런 기업이 말이죠. 자꾸 압박을 하고 그래서 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삼성 주식회사니까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 한 60%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한때는 그것도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본사를 딴 데로 옮기자고 이제 많이 그랬었습니다만 그 주주들이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아, 그러면 본사를 뭐 뉴욕으로 옮기자, 어디로 옮기자. 그렇게 되면 삼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 정부 세수가 딴 나라로 가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 정부가 할 일은 말이죠. 기업 경영의 원칙, 투명 경영이라든가 공정 경영 이런 거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예. 네. 그 경영에 참여하고 뭐 지금 저 국민연금 갖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그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아,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더 걱정스러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다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다고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뭐, 물론 투자하는 게 100%다 한국의 기업이 어려서 하는 것만은 아니죠. 예. 뭐 WTO라든가 예. 세제 관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하고 FTA를 맺어놨다. 그러면 그건 어디다 하든지 상관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뭐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듣습니까? 예. 예. 아, 오늘 진짜 경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상식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시간도 이제 많이 되고 해서 조금 가벼운 이제 질문 뭐 한두 개 좀 더 드리고 네. 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라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마라톤은 요즘 몸이 좀 이렇게 옛날만큼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마라톤을 쭉 하신 그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전쟁 나기 한 2년 전쯤 뭐 놀이가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구슬치기, 자치기, 술래잡기 이런 걸 하고 동네에서 저 꼬마들이 모여서 놀면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꼬마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뛰어갔다 오면 1등 하는 사람들과 사탕 사준다고. 그런데 그거 뛰면은 저보다 한두 살 나이 많은 동네 형보다도 제가 잘 뛰어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 이제 그 둥그런 상에 이제 다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이제 좀 응석을 부렸죠. 아버지 제가 잘 뛰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와서 군밤을 내주면서 이놈만 당연하지 내가 마라톤 선수인데 그냥 부친이 마라톤 선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형제들이 다 잘 뛰어요. 아. 형제들이 다 잘 뛰고 저도 잘 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참 저는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게 아주 건전한 정신교육을 시켜주셨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체력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리기, 등산, 수영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셨어요. 아. 네. 평생 쭉 달리기를 해왔죠. 네. 네. 중학교 들어가서도 육상반을 제가 만들고 예. 네. 달리기 쭉 해오고 마라톤 하고 그래 왔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운동한 게 지금 기반이에요. 그게 요새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만 버텨주는 게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저는 마라톤은 타고나야지 이게 연습으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매일 뛰니까 40대 뭐 된
그 직원들이 아우 뭐 회장님 저도 좀 뛰어도 됩니까? 아 그러자고 같이 뛰자고. 같이 데리고 뛰다 보면 1km도 못 가서 벌써 주저앉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라톤 몇십 번씩 뛰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뛰었습니까? 네. 시간은 뭐 시간을 제쳐놓고.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연습으로 되는구나. 어.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몇백 명 넘죠. 예. 제가 저같이 일하던 직원들 중에. 아니 40대가 이제 뛰기 어려운 것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네네. 뭐 체력이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40대에는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까 예. 그게 바로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저한테 아까 뭐 명함을 이렇게 주셨을 때 국가웅비 전략연구소 네. 뭐 한 7가지 직업이 있으신데 그 중에 국가웅비전략연구소 임명함을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만드신 건가요? 네, 한 달 정도 됩니다. 아, 완전히 네네. 최근에 만드신 네네. 거네요. 이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말이죠. 예. 저는 저희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형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전에 이제 직원들하고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이 아니라 이제 그 영업회의, 기술회의 같은 걸 하러 가는데 상대방하고 나오다가 영국 사람이 그래요. 아,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뭐, 그때 벤베누틸 김기수가 이겼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그 4위까지 올라갔나?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에 3대0으로 이기다가 5대3으로 졌습니다만. 대단할 때예요. 아주 그냥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예요. 영국 사람이 이제 북한 남한을 잘 모르니까 아, 그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벤베니트도 눕히고 축구도 그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저 직원이 했다가 아, 그건 노스코리아라고 얘기하려고 해서 그게 콱 막아버렸어요. 야, 임마, 코리아는 노스코리아에서 사고 상관없어. 다 코리아야.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기적을 낳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요새는 꿈을 잃었어요. 예. 날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에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 침을 뱉고 위선으로 상식을 낳고 덮고 공짜의 유혹으로 말이죠. 국민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입니까, 이게? 뭐, 우리 세대는 산업화의 세대라고 하는데 4시간 잠은 많이 잤어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설이고 추석이고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외 공사, 그런 명절이 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또 학위휴가가 약보름 되는데 학위휴가 되기 하루 이틀 전에 해외 공사, 아프리카니 뭐니 그런 오지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하기 좋게 다 만들어 보내고 이러면서 산업화를 하고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눈을 돌려 세계를 한번 보죠. 한국의 성공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부 꿈이 돼서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과 같이 됐으면. 예. 그것이 한국이 지닌 세계사적 소명이자, 세계사적 의미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그런 나라들을 계속 도와주고 끌고 나가서 다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현 정권이 무너뜨린 그 공정과 정의와 안보를 복원하고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KS 국가웅비전략연구소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3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미흡한 건 미흡하다. 이거는 잘못했다. 평가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적어도 이제 창대해지라 하는 성경 말씀대로 예.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거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많죠. 예. 네, 많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알만한 분이 좀 누가 소개해 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자유수호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그 이상진 박사님도 계시고, 예, 예. 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권위자라 그러는 김태우 박사님도 계시고, 예. 자유민주수호 포럼의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애국 보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그 스카이 신문의 예. 사장도 계시고 많습니다. 예. 아, 여러분, 예, 낯익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예. 아, 그래서 저는 아까 국가웅비전략연구소 MKS 연구소인데 MKS를 아까 소개를 MKS는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오른팔을 잘못 써서 왼팔을 Make Korea Strong. 예, 그런데요. Make MKS Korea 입니다. Strong. 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네, 네. MKS 네. 연구소를 만드셨는데, 네, 네, 네. 하여튼 잘 좀 더 키우셔갖고, 크게 네.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예. 발전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지만 우리 회장님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주시죠.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놀랍고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기독교가 개신교가 탄압을 많이 받는데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점지해 주신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럴까, 점지해 주신 나라예요. 하느님이 망하도록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제 목표가 5년 내에 G5요. 네. 예. G5 국가가 되는 겁니다. 될 겁니다. 틀림없이.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뭐 이렇게 강한 이렇게 말씀을 또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거를 확인하니까 참, 예, 좋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